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이혜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상대를 판단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외모나 직업,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제 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물질적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으면서 틈틈이 재테크 공부를 하였는데 부동산과 주식 쪽으로 정말 운이 좋게 투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산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만 조금 알고 있죠. 저는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부를 쌓았지만 저는 지금도 주 3일 원룸 빌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보람차게 일하고 있죠. 어느 수요일 오후 저는 어김없이 원룸 빌라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긴 하지만 제가 맡은 구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그날도 힘차게 출근을 했습니다. 청소의 장점은 혼자서 할 수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더러웠던 구역이 깨끗이 바뀌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빌라에서 한 여자가 나오더니 갑자기 저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줌마, 청소 똑바로 안 해요?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걸음걸이는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 여자가 제게 소리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불쾌한 말이 저에게 쏟아진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게 쓰레기까지 던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것도 같이 치우고 빨리 움직이세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라고 소리치며 그 여자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멍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제가 받는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무언가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 갑자기 슬픔이 몰려왔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으로 겨우 넘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무시하고 버럭 화내어 기억에서 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날의 일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아들의 상견례가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아들입니다. 사실 아들은 그동안 제가 부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걸 주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마 저희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운지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들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했었죠.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에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평범하게 입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약속의 시간,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 늘 저를 챙겨왔고 항상 존경하며 사랑해 주었지만 아직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자라서 조금은 순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상견례를 하게 되다니 너무 떨리고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와 마주하는 날이었고 저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여자친구를 따뜻하게 사랑해 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상견례 자리에 들어섰을 때 아들의 여자친구인 수연이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의 오른쪽 팔에 커다란 점이 보였습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하고 있을 때 화를 버럭 냈던 그 젊은 여자.
그 여자의 팔에 있던 점과 크기, 위치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애써 웃음 지었습니다. 다행히 수연은 청소일을 할 때 제 모습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의 자리에 앉자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셨는데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견례니까요. 중요한 자리에선 조금 더 신경을 써야죠. 여자친구는 저를 칭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단 대화를 이어갔죠.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여자친구는 은밀하게 재산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일단 호텔 쪽 생각하고 있고요. 결혼하면 사는 지역은 강남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은 정말 좋은 동네죠. 어머님도 동의하시죠? 그 여자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말을 흐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강남 정말 좋은 동네죠. 사실 제가 그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수연은 아주 눈을 크게 뜨며 의아해했습니다. 강남 동네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니 역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재력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수연은 이때 이후로 더욱더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보니 눈도 코도 정말 예쁘세요. 저희 그럼 결혼하면 말씀하신 강남집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다른 지역은 눈에 안 들어와요. 계속 재산을 노리고 있는 듯한 대화에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친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가끔 집에서 쉬기도 하고 무료할 땐 일을 하기도 해요. 수연은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원룸 빌라 같은 곳에서 청소일을 해요. 수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어머니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랑 이제 골프 치러 다녀요. 제가 학원 등록할게요. 아니에요. 일이란 게 경중이 있겠어요? 저는 제 일에 대해서 정말 만족해요. 책임감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얼마 전에 수연 씨 사시는 곳 청소하시는 분한테 화를 낸 적 있지 않나요?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시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화를 내면서 쓰레기를 던지진 않으셨나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그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물잔이 흔들렸고 수연은 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수연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연 씨,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수연 씨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나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때로 감정이 앞설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 거죠.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수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느냐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데서 올 거예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진정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결국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진심으로 아들 부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직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보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누군가를 외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